성공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만하고 성공적인 삶이 되도록 돕고 싶은 성공 메신저 이정상 박사입니다. 저에게 성격 관련해서 심리 상담을 받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것을 들어보시고 본인이나 주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어떤 성격인지도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격들의 특징을 잘 들어보세요. 모임이 있거나 의견을 표현해야 할 때 얼굴과 몸이 긴장되고 에너지가 빠져나가면서 어색하게 행동하게 되는 성향. 또 말 한마디 하려면 본인의 생각이 맞는지를 고민하다가 말할 타이밍 놓치고 그런 자기가 들킬까봐 더 쫄아드는 성향. 전화가 오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부담스럽고 또한 본인의 감정이 드러날까봐 카톡이나 문자를 선호하는 성향. 네, 있죠, 그런 분들. 자, 모임 중에 타인들의 반응이 신경이 쓰여 본인의 행동을 점검하느라 즐기지 못하는 성향. 그리고 모임 후에는 그때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등의 자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불킥을 하면서 자책하는 게 습관이 된 성향. 자, 또한 상대방이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손해를 번번이 보면서도 들어주고는 속으로 불만이 쌓여가는 성향. 더러 용기를 내어 겉으로 활발한 것처럼 보이거나 때로는 오버하여 행동했지만 실상은 속으로 소심하고 걱정이 많은 성향.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결과를 미리 부정적으로 예측해서 수치심을 당할까 걱정을 하는데 그 걱정이 지나치게 많은 성향. 자, 이런 특징이 반복되는 성격들은 어떤 성향일까요? 네, 소심한 성격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러니 이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조마조마하고 위축되는 마음이 참 전달되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소심한 성격자들은 대다수 사실은 사람을 좋아하고요. 타인에게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막상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고 자기 행동을 점검하느라 저절로 긴장이 되고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여유가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 모임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반복적으로 쌓이다 보면 자기 스스로 나는 대인관계를 못한다고 여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안전하고 편하다라고 단정해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더더욱 인간관계, 대인관계 기술은 미숙해지면서 사람 만나는 것을 회피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소심함은 천성적인 기질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라면서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한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심한 기질은 없습니다. 소심함은 대다수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이라서 노력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 소심함 때문에 친구관계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심하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소심하다에 대해서 네이버 국어 사전에서는
대담하지 못하고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심하다의 반대 성향으로 대담하다는 뭐냐면 담력이 크고 용감하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담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검색했는데요. 담력이란 겁이 없고 용감한 기운이라고 나왔습니다. 와우, 겁이 없고 용감한 기운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답인지는 객관적으로 좀 더 따져봐야 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은 담력이 크고 겁이 없고 용감한 기운을 가진 사람을 몇 사람이나 알고 있는지요? 아마 제 생각에는 별로 없을 겁니다. 제 주위에도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어쩌다가 그렇게 담력이 크고 겁이 없으면서 강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 나의 친구라면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은 편하실까요? 오히려 그들의 강한 기운에 눌려서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소심함이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드리는 피드백은요, 우선적으로 이 소심함 자체가 열등하고 대범함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분법적 편향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소심하다는 편견의 딱지를 적 붙이는 것,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기를 소심하다는 편견의 딱지를 붙이지 말고 본인의 성향을, 그 기능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나는 이러한 성향과 기능이 있다라고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소심한 성향도 여러 성격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 소심함의 유의어는요, 조심성입니다. 조심성이 열등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강점이 많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열등하다라는 딱지를 떼시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리는 피드백은 친구 관계나 대인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좋냐면 앞으로는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반응을 해보는 연습부터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바로 반응하고 나면 그때부터 상대방의 안색도 자동으로 살피게 되고 나의 반응에는 오류가 없었는지를 살피게 되는 자기 검열의 지옥이 시작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견디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설령 나의 반응이 상대에게 호응을 받지 못했거나 또는 너무 불편한 감정이 올라온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소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본인 마음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내성이 약하고요. 또 불편하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는 비합리적인 신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편함이라는 것은요, 익숙한 것이 아닐 때 느끼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즉, 안 하던 도전을 해서 그럴 때 불안이 올라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타인을 볼 때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긴장도 안 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신경 쓰이고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잖아요. 만일 진짜 1도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인간이 아닙니다. AI겠죠. 사실 AI도 열받아서 사람을 공격했다는 뉴스를 보긴 하는데요. 여기서 AI가 오작동이 아니라 열받아 그랬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관계 안에서 또
또 사람을 만나면 신경 쓰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심한 사람들은 그것이 지나치게 신경 쓰이고 걱정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드리는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성격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격 변화의 동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남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또는 남들의 기대대로 하기 위해서 바꾸려 할 때는 더욱 상처를 받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나는 불편함을 이제 줄일래. 그리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힘을 기울래. 이런 마음으로 동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뻔한 얘기 같지만 이 동기 여부에 따라서 시작점이 전혀 다릅니다. 타인 때문에 타인에게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조건적이죠. 그게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롭고 그 동기 유발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자기의 불편함을 줄이려고 자기를 존중하기 위해서 힘을 위해서 바꾸는 동기가 필요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본인의 성격의 강점에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소심한 사람의 대표적인 자원, 강점은 뭘까요? 그들은 신중하고 조용하죠. 그리고 타인의 반응에 잘 집중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호응도 잘해주죠. 이 협조적인 모습입니다. 집중하고 조용하고 호응도 잘해주고 경청하는 이런 태도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좋은 태도예요. 여성이라면 순한 이미지에 협력적인 태도,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죠. 남성 또한 되게 순수해 보이면서 또 덜어는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외향형이 굉장히 자극적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눈에 띄기도 하고 분위기를 장악하는 듯 하지만 순하고 조용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죠. 그래서 결코 이 소심하다, 조심스럽다 하는 것이 열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믿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소심형이 너무 소극적으로 아무 반응을 하지 않거나 이 일에 거미줄을 칠 정도로 가만히 있으면 이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있으면요, 굉장히 방어적으로 보이고 그 모임 자체가 흥미 없는 사람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조심성이 있는 소심함의 강점이나 이 매력을 발산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적당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갔다 오면 피곤해서 정말 기가 다 빨려서 축 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면 우리 선생님들이랑 비슷한 이 소심하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겁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소심하다고 느끼는 사람끼리, 즉 에너지 수준이나 그 성향이 이 비슷한 사람들하고 먼저 모임을 가져보시고 그 모임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들과 먼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 비슷한 공통점 때문에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일반화가 되기도 하고요. 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때요? 일단은 관계를 하게 되니까 관계 기술이 발전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부담되는 사람 모임에서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아보시고 그들과 먼저 한 발을 뛰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 앞에 가면 너무나 신경 쓰이고 또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것 같고 막 이렇게
혼자만 속에서만 전쟁이 난 거죠. 남들은 알아채지도 못하는데 본인만 너무 힘이 들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속으로요, 이거를 되뇌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일에 몰입하지 나의 행동에 별 관심이 없어. 설령 이제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했다고 쳐요. 그래도 그것은 그냥 순간적인 반응이지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 이 타인에게 에너지를 쏟기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에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그 해석이 너무 나를 괴롭히지만 사실은 나에게 초점 맞춘 반응이 아니에요. 아시죠? 자, 그런 노력을 자꾸 해보세요. 그래도 계속 너무 신경이 쓰여서 미칠 것 같으면 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이 몰라, 이미 저질렀는 거 어떡해, 이렇게 하시고요. 또 뭐 상대가 조금 신경 쓰이게 반응하면 어쩌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건 겉으로 표현하면 전쟁이 나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듣는 척 하면서 속으로 이제 그래 혼잣말로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몰라, 저질렀는 거 어떡하라고, 그거 어쩌라고 라고 한번 생각을 자꾸 해보세요.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 부담감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털어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일단은 털어내서 숨 막히듯이 정말 긴장하는 것, 위축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제가 피드백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심한 이 성격들을 가진 사람들은요, 누구를 만나든 그 의견을 잘 따라주는 경향이 있죠. 그러고 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착한 것도 사실이지만 늘 이렇게 맞춰주다 보니까 쌓이죠. 그러면 평소와 다르게 거절하거나 화를 내면 착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요, 사과하면서 다시 순응하면 안 됩니다. 이런 관계 패턴을 다시 용납하면 그 친구에게 또 그 사람에게 대접받지 못합니다. 이런 상대방의 태도에 또 주눅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요, 자기 주장을 하는 새로운 관계 패턴과 또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용기를 내셔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지속적으로 나를 계속 뒷담화하거나 디스하면요, 그 사람은 바로 손절하세요. 손절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하고의 관계 안에서 사실은 별로 얻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계속 손상당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 부분 하시고요. 자, 우리 결론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소심함의 이 정도가 어느 정도면 소심한 성격이냐라는 고민이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피드백은 이겁니다. 일상에서 조금 쫄리긴 하는데 말을 해야 할 때는 그래도 하는 편이라면 사실 소심한 성격 아닙니다. 일반적인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사이 현대는요, 자기애성 성향, 자기 잘난 맛 있는 사람 아시죠? 그리고 ADHD, 정말 정신없게 하는 사람들,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적인 성격도 상대적으로 소심한 성격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때 조심해야 될 건 스스로 자기가 소심한 성격이라고 단정하고 이것을 열등감으로 가져가지 않는 거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격에는요, 나름의 강점과 개선점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성격 하나만 얘기해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성격은 강점은 발전시키고 단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네.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또 강점을 더 발달시키는 사람이 가장 좋은 성격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강의에 나온 것들을 적용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거나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싶다면 믿을만하고 검증된 심리상담 전문가와 심리상담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은 자기 존중이자 자기 사랑이죠. 그래서 추천합니다. 성공인 여러분, 우리는 충만함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인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호를 하나 외치고 싶은데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모두 정상에서 즐깁시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또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필요한 그런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